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들어간 대통령실이지요. 윤석열의 바이든으로 시작한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수백 개의 거짓말이 나와야 할 판이다 이겁니다. 경이 출근길에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것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대통령실은 윤의 발언은 야당을 지목한 것이 아니다.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이 목도한 김은혜의 그렇다 발언은 어쩌고 이런 해명을 또 하는 것일까요? 지난 22일 경이 사고를 친 이후 15시간이 지나서야 김은혜는 브리핑을 가졌고 대한민국 국회 야당을 지칭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윤 대통령에게 확인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변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 모든 걸 뒤집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김은혜 똑박인 건가요? 더불어 윤석열을 위해 본인의 청각과 사투를 벌이는 윤핵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김종대 전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 아부꾼들이 권력을 말아먹을 거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광나루에서 낚시를 하던 중 방귀를 뀌었다. 이익흥 내무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라고 아부를 냈다. 후에 이익흥 장관은 이런 사실을 부인했지만 실제로 유옥구 당시 의원이 목격담을 국회에서 폭로한 내용이다. 일제 고등기 형사였던 이 장관은 아부로 출세가도를 달렸다는 유명한 일화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덕 안기부장이 간부들과 식사를 하고 안기부 경내 산책하다가 연못에 물고기가 논일기에 먹이를 주었더니 더 많은 물고기가 모여들었다. 옆에 있던 안기부 고위 간부가 부장님이 오시니 물고기들이 더 좋아한다라고 했다. 학계에 몸담았다가 정보기관으로 부임한 안기부장은 처음엔 이 아부가 당황스러웠나 보다. 그러나 그런 아부를 거부했다거나 아부를 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작금의 국민의힘 배현진, 유상범, 박수영 등 권력의 불나비로 자청하는 의원들이 정체불명의 성문분석 음성자료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을 다시 편집했다. 이 땡땡이라는 비속어가 이 사람으로 둔갑했다. 참으로 예술에 가까운 아부다. 이들에게는 대통령의 반기조차 아름다운 속삭임일 거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인격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을 질타했다. 대통령을 수행한 언론사 반장들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김 수석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지 않는지 그 이유가 이상하다. 홍보수석의 막말은 대통령의 비속어보다 더 위험하다. 이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가 아닌가. 왜 항의 성명을 내지 않느냐는 거다. 언론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이 역시 편향된 아부다. 여권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 이전에 풀기자단으로부터 대통령 발언 동영상이 유출되고 찌라시가 돌았다는 걸 주목하며 기획 유출설, 배우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건 또 무슨 해괴한 선동인가. 참으로 각하를 위하고 보호하는 눈물겨운 충성, 견마지로의 숭고한 미덕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있기에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기회를 잃었고 오히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 뻔뻔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윤 대통령은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통령이 계속 오기를 벌인다면 국민은 더 참지 않을 거다. 참으로 역겨운 행태다. 아무래도 국민들 회초리를 더 맞아야겠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황교익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MBC가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를 보도한 시간은 오전 9시 54분입니다. 14분 전인 오전 9시 40분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MBC가 보도하기 전에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발언했음을 기자들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통령실이 15시간 뒤에 이 말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관여했는지 파악하는 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윤석열이 주도하여 거짓 해명을 했다면 윤석열은 탄핵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는지 날리면이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자는 발언 당사자인 윤석열 본인입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 앞에서 자신이 한 말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비겁하게 얼버무릴 생각은 마십시오. 정치고 뭐고 간에 인간답게 삽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 내용이나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크게 다른 듯합니다. 이럴 때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겠지요. 대통령께서도 과학을 좋아하시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다음 두 문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첫째, 언론 보도안.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둘째, 대통령실 해명안.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런 뒤에 1번과 2번의 영상을 미국에서 따낸 영상과 비교하면 되겠지요. 음성과 입모양 모두 어느 쪽과 더 비슷한지. 우리 기술력이면 이거 과학적으로 구분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검증에 적극 응하셔서 억울하신 일이 없도록 의혹에서 빨리 벗어나셔야지요. 이게 무려 한미동맹과도 직결되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니까요.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한 발언, 본인이 떳떳하게 밝히면 될 것을 대통령실은 비속어의 입장에 대해서는 안 밝히겠다고 했다지요. 이런 이 사고는 본인이 치고 수습에는 온갖 거짓이 판치고 대응은 야당 탓, MBC 탓하는 공정권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킴과 동시에 코미디 그 자체다 이겁니다. 무게감이나 책임감, 진중함 따위는 기대조차 못할 그저 놀림감의 대상이 됐다 이거지요. 김유한 목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에 산을 오르면서 든 생각은 공정권은 끝났다는 것이었다. 기실 20대 대선이 끝나고 5월 10일 공정부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검찰 제국의 출현을 내심 두려워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람들은 공정권을 향해 조롱과 냉소를 넘어 썩소를 날린다. 사람들의 말과 글과 표정에서 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정권이 놀림과 무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정권은 종말이 멀지 않다. 역사의 교훈이다. 만약 공정권이 그저 상식 수준에서라도 행동했다면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검찰 제국의 출현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간 상식 이하의 언행이 아무런 성찰이나 수치심 없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정권 따위에게 공포심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각성하고 있다. 천박한 정권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실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거짓과 놀림감에 지나지 않는 수많은 무능의 모습에 정권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답은 이미 남아있지요. 김민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거짓말의 탑을 쌓는 윤석열 곧 무너지리라. 동맹 핑계로 자신의 욕설 참사 감추고 언론 보도에 뒤집어 씌워 해외 첫 순방이라는 이름의 외교 참사를 마무리한 대통령 윤석열이 돌아오자마자 거짓말로 귀국 첫 일성을 내놓았습니다. 욕설 참사, 굴욕 외교로 국내외의 걱정과 우려, 비판이 비등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히 딴 목소리를 늘어놓아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전 세계, 두세계 초강대국을 제외하고서는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 능력만으로 지킬 국가는 없다.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동맹은 필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적인 뒤집어 씌우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설로 외교 참사를 일으켜놓고 그 책임을 언론 보도에 떠넘기고 언론 때문에 국민이 위험해졌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 외교를 파탄낸 것이 언론 보도이며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회개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으니 해당 언론 MBC가 앞으로 겪게 될 고초가 뻔히 내다보입니다. 만사가 이런 식입니다. 뭐든 자신에게 책임은 없고 남들 탓이며 그것도 이렇게 초대형 사고까지 쳐놓고는 정작 수치와 격분에 찬 국민들을 위하는 척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이런 조짐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실이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을 하고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좌파 언론의 조작이요 광우병 시위 재현이요 하면서 난동에 가까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이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거짓말로 자신들의 위기를 넘기려고 할 줄이야 미처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국민들의 상식과 도덕 기준에 완전히 반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 할 자는 윤석열 본인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막중하게 져야 할 당사자도 윤석열 자신이고 외교 참사로 국익을 훼손한 것 역시도 윤석열입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당사자가 이런 궤변과 괴설을 늘어놓는 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을 감싸려는 언론이 있다면 국민들의 맹질타를 받게 될 것이며 그런 정치인들 역시도 비난과 조롱을 받고 그 정치적 수명이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쌓아가고 있는 거짓과 조작의 탑은 공든탑이 아니라 적폐를 입증하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쌓은 거짓의 무게만큼 윤석열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는 자의 권력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촛불 국민은 더욱 강력하게 결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공기영권의 마지막 카드는 공안정국뿐이겠지요.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에 윤석열 사단 검사 투입은 정부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주빌리은행마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빌리은행은 성남 시민의 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한 비영리단체입니다. 또 이 사안은 경찰이 지난해 9월 불송치했던 것인데 검찰이 가져가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서라면 검찰이 손을 대지 못할 곳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런 수사 확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는 담당 검사를 돌연 교체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새롭게 야당 대표 수사 책임자로 발령난 김영일 검사는 과거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 불리는 IDS 홀딩스 사건에서 구속 중인 주범에게 수차례 편의를 제공해 논란이 됐던 검사입니다. 그런 김 검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매우 유능한 특수부 검사라고 칭찬하며 1개월 견책으로 무마시킨 의혹이 있습니다. 무리한 불법 수사로 징계받은 인물들을 윤석열 사단으로 끌어들이고 충성심을 강요해 성과를 내도록 압박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인사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가 작금의 검찰 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으니 담당 검사를 바꿔서라도 흠집을 찾겠다는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욕설 외교, 구룡 외교로 쏠린 국민의 관심을 야당 수사로 돌리고자 하는 윤석열 한동훈의 저급한 국면 전환 전략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불의는 커져가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국민의 분노 없이 세상이 바뀐 적이 있던가요? 가열차게 달궈지는 국민의 분노가 식을 일은 오직 공정권 퇴진뿐입니다. 이상 뉴스와 다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